네, 전력공학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 전력공학이 조금 난해한 문제가 몇 개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할만하실 겁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21번입니다. 장거리 송전선로의 4단자 정수 특징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송전선로 4단자 정수 다 외우고 계시죠? 근데 장거리에서는 뭐예요? 장거리에서는 A는 D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감마 L입니다. 그래서 A와 D가 같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뭐 있어요? AD-BC는 1이다. 이런 특징, 기본적인 특징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21번 장거리 송전선로 4단자 특징으로 옳은 것은 3번이 됩니다. 22번 전력용 콘덴서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전류는입니다. 콘덴서죠. 콘덴서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C는 진상, 그 다음에 L은 지상 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상전류는 뭐예요? 동상전류는 저항일 때, 저항만 존재할 때 동상전류고, 영상전류는 접지선으로 흐르는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22번에도 기본적으로 반드시 맞춰주셔야 될 문제, 진상전류가 됩니다. 23번 한 대의 주상변압기의 역률, 뒤짐역률, 코사인 세타1, 유효전력 P1kW의 부하와 역률, 뒤짐 코사인 세타2, 유효전력 P2의 부하가 병렬로 접속되었을 때 주상변압기 2차 측에서 본 부하의 종합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P1과 코사인 세타1입니다. 유효전력이 P1이요. P1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코사인 세타 1이라 할게요. 세타 1.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2의 P2입니다. 이게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서 P2가 끝나는 지점에서 P2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 세타 2와 다르죠? 이렇게. 얘가 세타 2입니다. 그러면 전체 피상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 피상전력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럼 지금 종합역률을 묻는데요. 종합역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요것분의 요거죠. 코사인 세타 종합역률이니까 이것분의 이겁니다. 그러면 일단 볼게요.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인데 유효전력은 뭐예요? 유효전력은 P1 플러스 P2죠. P1 플러스 P2인데 피상전력은 어떻게 보여? 피상전력은 얘는 루트의 요것의 제곱 플러스 요것의 제곱입니다. 맞죠? 루트의 요것의 제곱 플러스 요것의 제곱. 그러면 PA는 루트의 요것의 제곱 P1 플러스 P2의 제곱에다가 이건 어떻게 이거는 요 부분 나누죠. 나누어서 보세요. P1분의 요걸 Q1이라 할게요. P1분의 Q1은 탄젠트 세타 1이니까 요거 길이 Q1은 P1의 탄젠트 세타 1. 그럼 요거 길이 어떻게 해요? 요거 길이는 Q2라고 할 때 Q2는 P2의 탄젠트 세타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피상전력은 뭐다? 루트 P1 플러스 P2의 제곱 플러스 요거 P1의 탄젠트 세타 1 플러스 P2의 탄젠트 세타 2의 제곱이 됩니다. 그게 몇 번이에요? 몇 번이냐? 3번이 됩니다. 이게 공식이 어려워 보이지만은 외워서 푸시려면 좀 힘들 수가 있고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기본적인 삼각함수 공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삼각함수에다가 피타고라스만 합하시면은 공식을 외우지 않고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기에서 필수적으로 반드시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야 그래도 좀 여유가 되면 실기도 한번 준비한 의미에서 꼼꼼하게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꼭 좀 이해하면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3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24번 전선의 표피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입니다. 표피효과인데 표피효과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도 침투 깊이 델타가 나옵니다. 침투 깊이 델타는 루트의 파이 F 뮤 K분의 1이죠. 그래서 침투 깊이는 주파수, 투자율과 도전율입니다. 주파수와 투자율과 도전율이 크면은 침투 깊이는 작아집니다. 그러면 보세요. 침투 깊이가 크다는 것은 침투 깊이가 크다는 것은 표피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 침투 깊이가 많이 침투한다. 그럼 표피 효과는 적다는 거죠. 그래서 침투 깊이와 표피 효과는 반대가 됩니다. 네. 볼게요. 일단 전선이 굵을수록 주파수가 높을수록 커집니다. 보세요.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침투 깊이가 작아지죠. 침투 깊이가 작아지면 표피 효과는 커지는 겁니다. 전선이 굵을수록 주파수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전선이 가늘수록 아니에요. 전선이 굵을수록이요. 주파수가 높을수록이니까 만족하는 것은 1번입니다. 전선이 굵으면 굵을수록 표피 효과가 우리가 이게 표피 효과가 맴돌이 전류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전선이 굵을수록 주파수가 높을수록 표피 효과가 커진다. 답은 1번입니다. 25번 다음 중 고압 배전선로 구성 순서로 알맞은 것은입니다. 고압 배전선로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배전용 변압기부터 시작하죠. 배전용 변압기 에서 나온 선이 뭐예요? 급전선입니다. 급전선. 그 다음에 변압기하고 변압기가 있는 변전소. 그 다음에 급전선. 그 다음에 간선 보호용 차단기. 다음에 뭐예요? 간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분기선이 있습니다. 분기선. 그래서 배전용 변전소, 급전선, 간선, 분기선입니다. 그래서 배변, 급간분. 배변, 급간분. 이게 실기에서도 제가 뭐 전기기사인지 전기산업기사인지 모르겠는데 실기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라 하는 거. 배변, 급간분. 약간 조금 이렇게 쉽게 외운다고 하면은 배변이 나와서 급히 우리가 뭐 똥간이라 하죠. 똥간, 화장실 갔다 해서 이런 식으로도 외우셔도 됩니다. 배변, 급간분 해서 답은 2번이고요. 26번 154kV 송전개통 절연흡중에서도 절연 레벨이 낮은 순서로 오른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외워요. 피, 변, 기, 결선, 피변기 결선입니다. 가장 낮은 것이 피 뭐요? 피레기. 그 다음에 변압기. 그 다음에 기기 부싱, 결합 콘덴서, 선로외자, 피변기 결선. 이것도 왜 이렇게 되느냐를 이해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똑같이 나오겠죠. 피변기 결선, 피변기 결선, 피변기 결선, 피변기 결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본이 되는 것은 피레기의 제한전압이 절연협조의 가장 기본이 된다.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27번입니다. 부하 역률이 코사인 세타의 배전선로의 전력 손실은 같은 크기의 부하 전력에서 역률 1일 때 전력 손실과 비교하면입니다. 전력 손실 어떻게 됩니까? 전력 손실은 P 로스는 I 제곱 R입니다. I 제곱 R. I는 뭐요? 우리가
P는 VI 코사인 세타니까 I는 V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죠. 제곱 곱하기 R. 예. 그러면 V 제곱의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 제곱 R이 되고 결국 전력 손실은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 자주 나오죠. 전력 손실은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역률 1일 때 전력 손실과 비교하면은 이만큼 역률이 낮아지니까요. 제곱에 반비례한다. 4번이 됩니다. 4번. 네. 27번에는 4번. 계속해서 28번입니다. 직류 이선식에서 전압 강화율과 전력 손실률의 관계는인데요. 이런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일단 직류 이선식이니까 직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역률 코사인 세타는 1입니다. 그럼 전압 강화율인데 전압 강화 E는 얼마? E는 V분의 P의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입니다. 전압 강하는. 그럼 전압 강화율은 뭐요? 전압 분의 전압 강하니까 V분의 P죠. 그래서 V제곱분의 P의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역률이 1이니까요. 세타 1이라는 건 세타가 0도란 거죠. 세타 0도. 그럼 탄젠트 0도 얼마요? 탄젠트 0도는 0입니다. 그래서 탄젠트 곡선 그려보면 탄젠트 0도는 0입니다. 전압 강화율은 V제곱분의 PR이 됩니다. 뭐 퍼센트로 하면 100%. 그 다음에 전력 손실률이에요. 전력 손실률. 전력 손실은 뭐예요? 전력 손실은 조금 전에 했지만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제곱 R인데 전력 손실을 우리가 뭐 K라고 하면 전력 손실이 이거니까 전력 손실률은 P 분의 PL이죠. 전력 분의 전력 손실이에요. 그럼 얼마요? 얘가 약분되니까 얼마?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R. 직류 이선식에서 역률이 1이니까요. 1이니까 뭐다? V제곱분의 PR. 퍼센트로 하면 곱하기 100%예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지금 직류 이선식에서 전압 강화율이 얘고 뭐다? 전력 손실률이 얘입니다. 똑같죠? 그래서 직류에서는 전압 강화율과 전력 손실률이 같다. 다음에 나온다고 하면은 뭐 직류에서 전압 강화율, 전력 손실률 같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은 그래도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은 내가 스스로 쳐내지만 않으면은 할만한 문제들이에요. 계속해서 29번 가겠습니다. 수력발전 설비에서 흡출관을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흡출관은 우리가 반동수차에만 있죠. 충동수차 아닌 반동수차에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구에서 방수로 수면까지 연결하는 관이에요. 출구에서 방수로 수면까지 연결하는 그 관인데 얘가 목적은 뭐예요? 반동수차에 있으면서 유효낙차. 낙차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출력 P는 9.8QH죠. 낙차. 얘가 늘어나면 출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반동수차에서 유효낙차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흡출관을 사용한다. 네, 29번에는 2번이 된다. 자주 나오죠. 흡출관. 30번입니다. 송정계에서 한 부분이 그림까지 3상 변압기로 1차 측은 델타, 2차 측은 Y로 중성체에 접지되어 있을 경우 1차 측에 흐르는 영상전류는 입니다.
지금 2차 측은 접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측에서는 영상적으로 이렇게 흐를 수가 있죠. 근데 1차 측 델타 결선은 영상전력으로 이렇게 내부를 순환하게 됩니다. 내부를 순환하게 되니까 여기는 영상전류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측 변압기 흐른 영상전류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4번 1차 측 선로에서는 0입니다. 왜? 내부를 순환하기 때문에 선로가 0이다. 1번 1차 선로 반드시 내부는 0 아니죠. 내부는 0이 아니다. 선로는 무한대도 아니고 1차 변압기 내부는 반드시 0이 아니고 1차 측 선로가 0이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32번 알루미늄 합금선으로서 알루미늄의 소량의 지르코늄을 첨가한 것으로 가공 송전선로에 사용되는 내열이 붙었습니다. 내열. 우리 열과 관련되면은 T가 붙어요. T. 서머에서 열이라고 하면은 T가 붙습니다. 그럼 어때요? 알루미늄 합금 연선. 알루미늄은 알루미늄인데 T가 붙은 거. 우리가 ACSR은 너무 잘 아시죠? 알루미늄 에서 C는 컨덕터, S는 스틸, 그리고 그다음에 R은 레지스턴스입니다. 강심 알루미늄 연선. ACSR은 강심 알루미늄 연선인데 여기에 내열이 붙었기 때문에 TACSR.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가공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가공 송전선로에 ACSR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ACSR의 허용 온도가 90도예요. 90도. 근데 만약에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은 열이 발생하죠. 그럼 이 ACSR로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내열, 이 TACSR은 150도까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열 알루미늄 합금선을 TACSR이라고 한다. 그런 거고요. HIV는 내열용 비닐 전련전선인데요. 예전에 썼던 겁니다. 지금은 HIV 대신에 HFIX 이런 걸 많이 쓰고요. 많이 씁니다. HFIX 많이 쓰고 내열용 비닐 전련전선입니다. CNCV 뭐냐? 동심 중성선 전력 케이블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열 알루미늄 하면은 열을 뜻하는 T가 붙은 거다. 32번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전단 전압이 6000V입니다. 삼상 송전선로의 역률이 0.8이고 500kW 부하가 접속되어 있다. 잘 보세요. 있는데 동일한 역률에서 600kW로 부하가 증가할 경우에 수전단 전압과 선로 전류를 불변으로 하려면 수전단 설치해야 될 전류용 콘덴서입니다. 이 문제 좀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그림 3개만 딱 그려볼게요. 첫 번째 그림 3개 그립니다. 첫 번째 보세요. 유효전력 500kW예요. 유효전력 500kW입니다. 그러면 역률이 0.8이니까 0.8분의 500가 피상전력 나와죠. 이때 피상전력 얼마? 0.8분의 500 하면 625가 나옵니다. 625. 625. 그럼 이때 얼마요? 625 곱하기 무효전력은 0.6을 곱하면은 625 하니까 375.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동일한 역률에서 0.8에서 600kW로 부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부하가 600kW 증가해요. 역률은 동일합니다. 그럼 얼마? 얘가 600kW예요. 600kW. 그리고 역률 동일하면은 0.8이 하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450이 돼요. 450. 450. 이렇게 했는데 증가할 때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수전단 전압과 선로 전류를 불변입니다. 수전단 전압과 선로 전류 불변이라고 하면은 뭐다? 피상전력이 일정하다는 거. 보세요. 피상전력 뭐 PA는 VI인데 얘 전압과 얘 전류가 동일하면 피상전력이 처음에 625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유효전력이 600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피상전력도 증가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압과 전류 불변을 해서 피상전력을 625로 맞춘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얘가 600이에요. 얘가 600. 그리고 피상전력 얘가 625야. 625. 그때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 600이 얼마 625가 돼야 되느냐? 이것이 175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175. 그러면 얘가 175가 되려면은 여기에서 450에서 얼마를 빼야 얘가 175가 되겠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얼마 빼야 돼요? 450에서 175 되면 275를 연결해야 175가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해설해서 그림을 조금 이용하면은 나을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때 유효전력이 500이고요. 무효전력이 375입니다. 그럼 피상전력 625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하 추가 후 유효전력인데 부하 추가했을 때 유효전력이 600이고 무효전력이 450입니다. 450.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으로 수전당 전압과 수로 전류가 불변일 경우 무효전력이 175가 돼야 된다. 결과적으로 450에서 175를 빼니까 275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고 문제를 좀 더 이해해 보셔야 되는데 실력 향상 문제로 그리고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실기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힘내서 네,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33번입니다. 154kV 60Hz 선로의 길이 200km 삼상 2회선 송전선을 설치한 서울에서 공인탑의 용량은 약 얼마인가? 단 1선단 대지 정량 용량 0.0043 마이크로페라포킬로미터입니다. 일단 소리액터 용량인데 잘 보세요. 소리액터 용량인데 소리액터 용량은 Q라고 할게요. Q. 근데 용량 어떻게 해요? 전력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리액터밖에 없죠. 그러면 X분의 2의 제곱이요. X분의 2의 제곱. 근데 소리액터는 XL분의 2의 제곱이죠. XL분의 2의 제곱이요. 소리액터가 뭐냐? 병렬 공진이죠. XL과 XC분의 1. 예. XL과 XC를 병렬 공진한 건데 뭐다?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같다는 겁니다. 맞죠?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과 같다라고 했을 때 XL은 XC분의 2의 제곱이 되고 이것은 뭐다? 오메가 C분의 1분의 2의 제곱이 돼요. 근데 소리액터 접지에서 오메가 C가 얼마예요? 소리액터 접지에서 얘가 소리액터인데 C가 얼마요? 3C가 되죠. 3C. 따라서 오메가 C분의 1이 뭐가 된다? 3오메가 C분의 1분의 2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2는 뭐예요? 2는 대지전압이죠. 그러면은 얘는 루트 3분의 V의 제곱이 되니까 루트 3 제곱하면 3 약분되고 얼마? 오메가 CV의 제곱입니다. 여기에서 C가 1km 당이니까 1km 당이니까 전체에다가 길이 L을 곱하고요. 그리고 용량이 몇 킬로볼트 암페어냐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식 얼마? 여기 나오죠. 오메가 CV의 제곱 L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볼트 암페어.
뭐 유도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외우고 계신 분들은 외워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메가 얼마? 2파이 F C V의 제곱 L 10의 마이너스 3승. 2파에다 F 얼마? 주파수 60. C값 얼마? 0.0043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6승. V 얼마? 154kV니까 15만 4천이죠. 15만 4천에 저거 써볼게요. 2파이 곱하기 60. C값 얼마? 0.00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V값 15만 4천 제곱. 길이 얼마?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 마지막에 빼먹으면 안 되는 거 2회선 송전술로요. 3상 2회선. 그래서 여기에 뭐다?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죠. 곱하기 2를 해주면은 15,378.04kVA 15,378이 됩니다. 네. 마지막 2회선까지 꼭 빼먹으시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33번에는 3번입니다. 34번 총 낙차 80.9m, 사용수량 30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인 발전소가 있다. 수로의 길이가 3,800m, 수로의 기울기가 2,000분의 1. 수압차가 손실 낙차를 1m라면 이 발전소 출력 몇 킬로와트인가? 단 수차 및 발전기 종합효율은 83%라고 합니다. 우리가 Q는 볼게요. Q. 출력. P라고 할게요. 출력 P는 뭐요? 9.8 QH의 2타. 9.8 곱하기 유량 곱하기 낙차 곱하기 효율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른 건 괜찮은데 H가 유효 낙차인데요. 여기는 총 낙차 마이너스 손실 낙차죠. 지금 총 낙차가 80.9m인데 지금 수압 철관의 손실 낙차를 1m라고 했고 수로 길이가 3,800인데 수로의 기울기가 2,0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수로에서의 손실 낙차가 얼마냐? 3,800인데 기울기가 2,0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1.9 이것이 수로에서의 손실 낙차예요. 그래서 봅니다. 대입해 주시면 되죠. P는 9.8 곱하기 유량이 30 곱하기 총 낙차가 80.9에서 지금 수로에서의 손실 1.9와 수압 철관에서 손실을 1m라고 하면은 1 빼고요. 그 다음에 80.9 빼기 1.9 빼기 1 거기에다가 종합효율 0.83을 곱하면 19,033이 됩니다. 19,033. 그래서 요 부분만 고려를 해주시면은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계속 35번입니다. 가스 절연 개폐 장치 GIS예요. 가스 절연 개폐 장치인데 이건 가스 절연 개폐 장치. 가스로 절연시켜서 개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차단기, 뭐 단로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전력 설비의 주 보호 장치예요. 차단기, 단로기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호 장치입니다. 뭘 보호하느냐? 제일 메인이 되는 건 뭐냐? 변압기죠. 그래서 계기용 변압기 PTCT예요. 얘는 전력 공급용이 아니고 PTCT, 계기용 변압기입니다. 이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주 변압기는 가스 절연 개폐 장치가 주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된 거예요. 그래서 전력 설비, 이 주 변압기의 주 보호 장치입니다. 그래서 가스 절연 개폐 장치에 구성되어 있지 않는 것이 뭐냐면
주변압기가 돼요. 얘가 보호장치고 뭘 보호하느냐? 메인이 되는 주변압기 등을 보호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6번 화력발전소에서 절탄기의 용도는인데요. 우리 절탄기를 다른 말로 급수예열기라고 해요. 급수예열기. 답이 나오죠. 급수를 예열한다. 그리고 얘는 연도, 굴뚝 있죠. 굴뚝에 설치하는 절탄기의 다른 이름이 급수예열기입니다.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예열한다. 배기가스 남아있는 여열이 있죠. 배기가스에도 열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열을 가지고 급수를 예열하는 거예요. 포화증기를 가열한다. 과열기죠. 말 그대로 과열기입니다. 연소형 공기를 예열한다. 공기예열기. 석탄을 건조하는 얘는 석탄 건조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탄기는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예열하는 급수예열기가 됩니다. 37번입니다. 송전소에서 가공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이렇게 있는 송전선로에서 여기에 가공지선입니다. 가공지선 하면은 일단 이렇게 치는 직경례, 그 다음에 유도례, 직경례와 유도례, 그 다음에 뭐요? 통신 선의 전자 유도 장애. 가공지선 얘를 왜 설치하느냐? 우리가 지나가다 전주 보면은 메뉴에 이거 무조건 설치되어 있죠. 직경례와 유도례, 그리고 통신선 전자 유도장입니다. 철탑의 접지장 경감이라면 여기 접지장을 경감시키기 위한 이렇게 설치된 게 뭐다? 매설지선이 되죠. 매설지선이 철탑의 접지저항 경감이 됩니다. 37번에는 4번. 전기도 7.2kV, 전격 차단 용량 100MVA, 삼성 차단기 전격 차단 전류는 약 몇 kA인가 합니다. 우리가 필기에서는 자주 나오진 않지만 차단기가 있습니다. 차단기가 공칭전압 22.9kV에서 전격 전압일 때 공칭전압 22.9kV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 25.8kV가 됩니다. 그럼 공칭전압 6.6kV에 대한 전격 전압이 7.2kV예요. 차단기에만 적용되는 전격 전압입니다. 이때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전격 차단 용량은 3상이니까 루트 3 곱하기 공칭전압이 아니고요. 이때 전격 전압입니다. 차단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예요. 그래서 묻고 있는 전격 차단 전류를 우리가 IS라면 IS는 루트 3 곱하기 차단기의 전격 전압분의 PS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루트 3 곱하기 7.2분의 100. 지금 얘가 킬로고요. 얘가 킬로고 얘가 메가죠. 킬로고 메가고 약분하면은 킬로만 남죠. 그래서 약 8kA가 됩니다. 38번에는 답이 4번 8kA. 39번입니다. 중거리 송전선로에서 T형 회로의 4단 정수 중 C는 얼마냐? C가 가장 쉽죠. 우리가 4단 정수 이렇게 있습니다. T형이에요. T형. 이렇게 했을 때 얼마? 2분의 Z. 2분의 Z고 얘는 어드미턴스죠. 어드미턴스. 그래서 A 얼마? A는 D는 1 플러스 2분의 Z와 B는 Z의 1 플러스 4분의 Z와 C는 얼마? C는 이 하나밖에 없죠. 어드미턴스입니다. 어드미턴스 Y가 된다. 39번에는 2번.
네, 마지막 40번입니다. 교류 송전 방식과 비교해서 직류 송전 방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우리 직류 송전 방식이라면 가장 큰 특징이 주파수가 0이기 때문에 뭐 안정도도 좋고 손실도 좋고 그다음에 뭐 효율도 좋고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특징 옳지 않은 것은 설비가 간단하다가 아니죠. 왜? 우리가 만든 전기는 AC인데 직류로 송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직류로 바꿔야 됩니다. 그 직류로 바꾼 건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다시 교류로 또 다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할 때 인버터, 컨버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따라서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설비가 간단한 것이 아니고 복잡하게 됩니다. 근데 안정도는 좋죠.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런 갭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류 같은 경우 실효값, 최대값 했을 때 100V 사용할 때 최대값을 141V죠. 그러면 저런 계급은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141에 맞춰야 되죠. 큰. 직류 같은 경우는 얘가 100V일 때 최대값도 100V죠. 그래서 실효값에 맞춰도 됩니다. 100V에 맞춰도 되기 때문에 저런 계급을 낮출 수가 있고 손실이 적고 송전 효율이 좋아진다. 그래서 40번에는 답이 3번 설비가 간단한 것이 아니고 복잡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력공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